자, 부울경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초대석 이어가죠. 오늘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부울경투데이 개편 첫 주에 부울경 단체장 차례로 모시고 있는데요. 박완수 지사 부산까지 직접 와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경남을 넘어 부산과 울산까지 부울경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CBS 부산 방송의 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지사 박완수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부울경 투데이 초대석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뭐 경남 잘 아시죠? 경상남도. 우리 경상남도나 부산이나 한 뿌리고 사실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부산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경남에도 따뜻한 관심,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공통 관심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울경이 힘을 모아 수도권 일국체제에 대해 맞서야 한다는 대전제는 같은데요. 부울경 특별연합 경제동맹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 경남 행정통합 여러 논의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기대만큼 속도는 내지 못하는 감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부울경 특별연합과 같은 특별지자체 방식보다는 행정통합이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부터 여쭤보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이 개념 정립부터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예. 요즘 뭐 메가시티 그리고 예. 특별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이렇게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메가시티라는 것은 전체를 포괄하는 학술적 개념이지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예. 실정법상 우리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행정통합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그 광역행정을 처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인근 시도 간에 공통된 어떤 광역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방자치법의 세 가지 방법을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행정협의회, 예. 그다음에 자치단체 조합, 예. 그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세 개를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광역행정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 행정통합은 완전히 단일 이제 이 두 개 자치단체가 하나로 통합하는 건데 이것도 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이 왜 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이 특별자치단체 연합이나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결국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문제하고 광역행정 처리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예, 그렇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부산, 울산, 경남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지방자치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광역행정에 대한 목적입니다. 하나를 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논리로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고 예. 또 하나 자치단체를 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 소모라든지 예산 투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반면에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부산 경남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원화된 조직이고 그 행정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또 강력한 집행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역 행정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예. 수도권에 대응하는 논리로서는 행정통합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도권 대응 부산 경남 행정통합 현재 추진 사항을 좀 짚어주시죠. 그리고 통합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그 행정통합을 주장하면서 네 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첫째는 그 우리가 하향식 그런 게 정치권에서 먼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해서 시도민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 말씀드렸고 또 통합이 되면 지금과 같은 어떤 그 시도의 권한과 위상보다는 훨씬 높아진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울산지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 뒤에 지금 상향식 그 통합을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산과 경남이 이제 그 지역에 토론을 하고 시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시도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최종 의견서를 각 시도, 부산과 경남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의견서가 제출되면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예.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고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면 국회에서 통과돼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통합이 되게 되는데 저는 이 부산 경남의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주민투표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시도민들에 의해서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아무래도 부산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울산이 행정통합의 부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경남도는 이런 걱정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부산 시민들은 통합 찬성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경남도민들은 뭐 일부 서부 경남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예. 제가 볼 때 그런 우려는 통합이 되면 부산이든 경남이든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부산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하는 우려는 제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이미 지금 부산과 경남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위 무역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효과가 통합한다고 해서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기능 분담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부산은 글로벌 물류나 금융 첨단 산업 관광의 중심 도시가 되고 경남은 우주항공이나 기계 방산 원전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합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산에 투자되는 것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부 경남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광역교통망도 자치단체가 다를 때는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한 자치단체가 대문을 해가지고 광역협력 사업이 완전 단일 지방행정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물 문제라든지 항만공사 문제라든지 부산신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갈등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울산도 이 논의에 저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히셨는데요. 이 구상이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어떤 시너지 창출하고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계획이신지 큰 그림이 궁금합니다. 제가 경제자유자치도를 주장하는 것은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가 있지만은 우리 경남만큼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밀집되고 집집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고 수도인데 이 제조업이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인데 이 제조업이 활발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이나 투자 활동이나 기업 경영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은 규제를 완화시키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우리 경남만큼은 타 도와 달리 기업 활동, 경영 활동이 자유롭도록 투자가 자유롭도록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장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경제자유구역도 좀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1차적으로. 경제청도 좀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1단계로 가고 2단계에서는 경남도 전체를 경제자유자치도로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부산은 지금 그 금융물류의 중심지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산과 경남이 이렇게 같이 경제자유자치도와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통해서 양 시도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행정통합이든 메가시티든 이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번듯하게 만들어 놓더라도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빗속을 개살구 뿐이죠. 실질적인 자치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방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아무리 부산 경남이 통합이 돼도 지금 현재 같은 권한과 위상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집만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통합이 되면 자치 입법권이나 재정권이나 조직권이나 행정권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미국의 주정부 지방정부의 수준에 준하는 그 자치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 입법권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 지금 모든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조례로 바로 정해야지 중앙정부의 시행령에 의해서 모든 걸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개선해야 되고 재정권 같은 경우에 지금 중앙정부가 우리 도의 모든 예산의 사업 내용을 거의 모두 정해져 내려옵니다. 보조금이라는 이제 명목을 통해서 도가 자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도민들을 위해서 제정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것이죠. 조직권도 뭐 심지어 공무원 정원까지 행안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지방자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 된다 하면 입법권이나 재정권, 조직권, 행정권 모두가
정말 그 하나의 정부에 준하는 그런 권한이 부여가 돼야 되고 이것이 특별법 법제화 과정에서 반드시 당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통합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방재정 거들라고 지방자치하는 건 의미가 없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범사업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30%를 도비로 분담키로 하셨는데요. 동시에 국비 지원율 증가를 건의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 정책이 지방 재정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방지라는 궁극적인 정책 방향성에 기여하고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재정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요. 지금 안 그래도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가면 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되는데요. 국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국비 보조 사업에 대한 매칭 자금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사업, 그럼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면 그 사업하기 바빠요. 급급해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전혀 시행할 수가 없는 거, 자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 의견을 먼저 사전에 들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하달해서 지방에서 부담을 해라. 30% 부담해라. 50% 부담해라. 이것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소비 쿠폰을 그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는데 자치단체가 10% 부담하는 것도 900억을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업수당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농업인들의 국비 하나도 지원받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 해가지고 6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고 해서 내려보낸 게 남해 군만 하더라도 만약에 남해 군이 선정된다고 하면 남해 군만 해도 700억 부담해야 됩니다. 그럼 전 시군에 다 확대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체 예산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 한 푼도 안 됩니다. 오히려 지방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정책 제시된 정책을 지방정부가 선택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 선택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해서 내려보내면 지방 보고 의무적으로 부담하라 할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그중에 쇼핑을 해서 선별하도록 자기 지역 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지방자치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경이 수도권에 필적하는 제2의 경제수도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교통망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역시 돈이 문제죠. 수도권만큼 국비 반영이 쉽지 않습니다. 불경 1시간 생활권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해 주시죠. 저희들이 불경이 하나의 생활권이고 또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가 함께 여러 가지 광역 교통망 구축에 힘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그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가 정부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이 1시간 생활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있고요. 또 지난 9월부터 우리 경남도가 제안을 했는데 김해, 부산, 양산 광역 환승 요금 자체가 이제 무료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나 한 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교통을 이제 바꿔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김해,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도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에 이번에 선정이 됐고 예. 정부에서 남해안 섬들 연결하는 이제 해상국도도 이렇게 국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의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못했던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연결되고 불경이 하나의 1시간 생활권으로 가기 위한 작업들이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경남 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산, 조선, 원전, 우주항공 등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기업이 절비하죠. 많이 뿌듯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3년 전에 도지사로 취임할 때 우리 경남의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예. 무역 수지도 적자였고요.
아하.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정말 우리 경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을 했고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 보면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들 K원전, K방산, K조선, K우주항공 이런 사업들이 정말 활성화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나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경남의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로 봐서도 우리 경남의 무역 수지가 36개월 3년 동안 연속 흑자를 시현하고 있고 투자 유치도 역대 최다 실적,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은 낮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공모 사업에도 역대 최대로 많이 선정돼 가지고 약 2조 6천억을 국비를 확보했는데요. 제가 지난 3년은 그렇게 경제 활성화에 노력했고 후반기 이제 1년은 우리 도민들의 행복 정책, 경남 패스 문제라든지 도민연금, 희망지원금, 근로자 1,000원의 아침이나 통합 돌봄과 같은 그런 이제 도민들 생활을 하나하나 챙기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뭐 최근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 도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비전이죠. 임기 시작부터 남해안을 K 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하셨는데 이 걸림돌이 적지 않다고요. 예.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계신데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지금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예. 북쪽은 지금 북한으로 막혀 있거든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동력으로 삼고 발전의 축을 삼아야 될 곳은 저는 남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안이 그동안 국가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새 정부에서 북극 항로개발 등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남해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을 높여야 되고 예.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해야 되고 예. 세 번째는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제 완화라든지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남해안 발전 특별법인데 지난해 저희들이 이걸 제시해서 남해안 특별법을 보면 그 내용의 규제 완화가 핵심인데요. 예. 우리 남해안에는 동해안 서해안보다 규제가 더 많이 돼 있습니다. 규제 면적만 해도 동서안에 거의 4배 가까이 높고 수산자원보호구역도 동해안에 37배, 보전산지는 서해안에 13배로 이렇게 남해안 유달리 규제가 많아요. 이걸 풀지 않으면 남해안을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특별법에 담고 있고 규제 완화를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각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문화광부 각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국가 전담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프랑스 다타르 사례처럼 그리고 접근성도 높여야 되겠다. 이런 것을 특별법에 담고 있고 반드시 남해안 특별법이 통과돼야 우리 경남이나 부산도 발전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997년 울산 불 이후 27년 만에 경남 총 인구가 부산을 추월해 전국 3위 규모로 올랐었는데요. 인구 유출,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줄고 있고 등록 외국인 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비결이 있겠죠? 제가 도지사 될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청년 유출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아서 제가 인구 위기 대응 TF팀도 만들고 종합 대책도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해 우리 주민등록 인구가 323만 5천 명인데 주민등록 인구는 부산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총 인구 개념으로 보면 외국인과 합해서 보면 이제 부산을 능가한 것이죠. 능가하신 것인데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6년 5개월 만에 우리 경남의 총 인구가 증가했다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경남의 인구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했다는 거. 그리고 미세한 변화지만은 최근에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혼인 건수가 반등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청년 인구 유출이 과거보다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이런 것이 아주 희망적인 그 미세한 변화지만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요. 2024년 5월 이후에 30대 청년 청원 오히려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경남지사 재선 도전하실 거죠? 예, 제가 재선을 도전한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뭐 아직 마음은 결정 안 했습니다만 도민들 의견에 따라야 되겠죠. 저는 뭐 순리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뭐 남은 임기 동안
도정을 잘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3년 동안 참 경남을 위한 열정의 3년이었고 앞으로 1년도 그렇게 저는 도민과 경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적절한 시점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단풍이 깊어갑니다. 경남으로 가을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께 경남지사 픽 이것만은 꼭 한번 찾아보시라 추천해 주신다면. 지금 뭐 우리 경남은 축제의 계절입니다. 예. 지금 시군마다 아주 많은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주에 뭐 유등축제나 마산에 국화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연경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남 알프스 밀양의 갈대능선이라든지 또 그전남의 통영의 그 가을바다. 예. 정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경남을 한번 다녀가시면 힐링도 되고 또 피로도 날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도민들께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경남을 위해서 열정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가 마침 경제 활성화로 나타나고 해서 이게 뭐 도정의 노력도 있지만 우리 330만 도민의 열정과 마음의 그 관심과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경남은 뭐 여러 가지 정치가 혼란스럽더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 경남 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히 경남과 부산과 울산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축 수도권에 대응하는 이극체제를 갖추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초대석 박완수 경남도지사였습니다.